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이건 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이 도발이 일어날 경우에 그 시나리오를 우리 군 당국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또 준비하고 있겠죠. 어떤 그 공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식의 대응이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전제를 우선 해야 되겠죠.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 시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의 부분인데 저는 북한의 무력 시위의 강도 자체가 상당히 저강도 무력 시위일 것이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남측의 인명살상은 최대한 피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만 금강산 박왕자 씨 사망 피격 사건이랄지 연평도 사태랄지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 인명이 살상돼 버리면 사실은 남 관계를 풀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푸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풀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인명살상을 최대한 피하면서 그러면서 그 대외적으로 그 충격을 주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NLL 선상 이남 수역으로 북한의 KN-2 단거리 미사일 120km짜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만약에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명사상을 피하면서도 하나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수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대응하겠다고 우리도 밝히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자기 수역입니다. 또 대체로 그 NLL 이남 수역의 상당 부분은 북한은 자기 수역으로 이미 선포를 했고 뭐 그렇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거기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준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쏜달지 뭐 이런 식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휘부까지도 타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북한의 지상에 있는 그런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달지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문제들이 커져버리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미국도 관심을 갖게, 중국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저강도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의 영역 자체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 북한이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그동안은 계속 고조를 시켜왔습니다. 상황들을 고조시켜 왔는데 북한도 보면은 뭔가 지금의 어떤 그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남한의 반응을 좀 더 지금 보는 그런 과정에 지금 와 있는 것 아니냐. 미국이 지금 뭐 주먹을 풀면 손을 내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하니까 북한에서 어제 했던 외무성 담화가 뭐냐면 핵 보유는 경제적 흥정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핵 보유가 경제적 흥정물일 수 있다 이렇게도 저는 느껴질 정도였는데 북한이 뭔가 그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행동으로 계속 가는 측면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북한이 뭔가 호흡 조절을 하면서 외부의 입장을 보고 북한이 또 다른 뭐 행동 또는 대화 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시점에 가까이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 남한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는데요. 그 북한의 이제 공식 삼색 실험 이후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을 내부 방송들을 보면 그 핵실험을 굉장한 어떤 김정은의 치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떴소라는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모란봉악단이라는 그 공연을 통해서 축하 공연도 했고요. 그 무대에는 은하 3호 모형이 실제로 올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그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정권의 공과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만큼 이제 활용이 됐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어떤 핵실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무력 시위를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미국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응할 자세가 충분히 이제 그 어떤 시점이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실험 이후에도 그 북한 당국의 그 선전을 보면 미 제국지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핵실험 카드가 국내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정치 권력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이 됐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벼랑 끝 전설의 가장 끝 단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어떤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북한이 실제 도발하고 도발이 되면 충돌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힘든데요. 지금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전하고 달리 북한 제1 비서가 김정은 비서 직접 나서서 원래도에 가서 이렇게 불도가니 발언을 하고 또 벌초 얘기를 하고 약간 독전하는 이런 네.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 체제의 특징상 그 지도자의 눈빛 하나 말 하나가 상당히 그 북한의 군부에게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군부가 좀 과잉 충성 경쟁하는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또 중범위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지도자가 저렇게 지도자의 존엄 또 말의 존엄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북한 체제의 특징상 저렇게 나서서 해놓고 도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감당해야 될 그 권위의 손상, 네. 위험의 손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국내 정치적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시점에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를 언동을 봤을 때는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전보다 높고 이 도발이 당장 이루어지느냐 몇 달 이루어지느냐 조금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지 이번에 했던 그 운동들은 도발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도발한다면 언제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지금 도발했을 때 도발의 효과랑 가장 큰 것이 상대방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자기들은 피해를 적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도발을 어느 지역에 하게다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발의 어떤 기습 도발의 효과를 좀 군사적으로 좀 줄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장 도발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도발에 대한 지금 우리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그 이전의 도발, 냉전시대 도발하고 다른 점은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의 도발은 핵을 믿고 상당히 과감하고 대담한 도발을 하거든요. 전쟁 수준의 도발을 하거든요. 연평도의 공격은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이 도발했을 때 계속 핵참화, 핵무기 선제 사용 권리를 내세운 것은 우리 국군이 대응하는데 잘 못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면 도발을 결심한 지시설까지 타격하겠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도발을 결심한 상당하게 부담을 준다. 도발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도 국민들도 도발이 안 일어나야 되고 큰 도발 안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조금 시기를 조절하고 때를 장소 도발하더라도 도발을 할 거다 보고요. 최근에 KN-52 그 미사일 실험을 어제 했는데 그런 것이 가장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군사적 대응은 제대로 할 명분 좀 약하고 할 수 없으면서도 북한의 도발로 생각할 수 있는 뭐 KN-52라든지 중거리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쏜다든지 지금 4차 핵실험할 준비가 거의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4차 핵실험 이런 큰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